자, 그런가 하면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씨는 현재 구속 상태. 자, 재판 중에 있죠. 그런데 어제 검찰이 코링크 피해에 대한 정경심 씨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다라는 증거로 공개한 문자들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되면 특정 언론에서 이런 입장을 누구 기자를 만나서 어필하라라는 세부 지침까지 정경심 교수가 지시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중동 빼고 이런 말이 나와요. 조중동 빼고. 저희 동아일보 기자들은 동조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정경심 교수는 조중동이라고 표현한 데에 대해서 일단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근데 본인의 자유니까 어쨌든 조중동 빼고 워딩이니까 그대로 써줘야죠. 정경심의 코링크 진두지휘. 어제 재판이 있었어요. 오천조카. 그런데 검찰이 코링크 피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그 영향력이 가장 센 사람이 누구냐? 정경심 씨다. 그 증거를 공개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함께 보시죠. 자, 문자를 공개했어요. 사모펀드 언론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보도자료 배포 시점과 대상도 직접 지정했다는 거죠. 문자 메시지는 이겁니다. 코링크 피 대표이사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이 대표 해명 자료는 오후 2시 이전에 배포하고 조중동 빼고 다른 언론사에 배포해. 조중동 빼면 몇 개 안 남아요. 경향 한겨레죠 뭐. 특정 언론사 기자와 인터뷰하라. 나는 지시를 해요. 내가 입장문 보내줄 테니까 출자 약정 내용 외의 답변은 불법이라고 먼저 밝히고 시작을 해. 이거부터 딱 밝히기 시작해. 해명서 넘어가는 질문은 그 정보보호 문제 얘기하면서 그 답변 거부해도 돼. 그리고 그 전화 인터뷰 그 녹음해서 나한테 그 텔레그램으로 보내봐봐. 이 대표가 잘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한번 보게. 라는 식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판단을 해주세요. 이게 과연 코링크 피가 뭔지는 모르는 사람의 문자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주장했던 것처럼? 아니면 실소유주를 떠나서 상당히 영향력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의 문자 메시지로 볼 수가 있습니까? 박용진 의원님. 예.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다. 제가 저 대변인만 5년을 했던 그러니까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대변인이었잖아요. 어떻게 언론 대응을 해야 되는지 혹은 그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수준급이세요. 수준급이다. 예. 우리 저 김진 기자는 그 조중동 빼면 몇 개 안 남는다 이렇게 농담을 하셨습니다만 한겨레 경향 말고도 많이 있죠. 그렇죠. 물론 그렇죠. 많은 예. 언론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일보, 서울신문.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론들에게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입장문을 정하고 예. 답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고 그리고 인터뷰가 있었으면 그 해당 특정 언론들과의 인터뷰는 어떻게 됐는지 텔레그램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거는 정말 깨알 같은 지시이고 그리고 저렇게 대응을 기본적으로 쭉쭉쭉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잘 알고 계시는 수준이어서 좀 놀랍습니다. 단순히 이게 투자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어떤 블라인드 그러니까 그냥 투자자도 아니고 또 블라인드 투자를 한 것이라고 했었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답변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대처 방법을 지시하는 모습을 보면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코링크 피의 대표이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정경심 교수 측의 변호인들이 어떻게 법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할지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법정에서 정경심 교수 변호인이 어떤 주장을 해볼까 한번 제가 미리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이제 코링크 피의 직접적인 지시를 했다라는 게 문제되는 것은 간접 투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직접 투자를 했다라는 게 문제인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투자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이제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고 나서 조국 장관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건데 이거 자체로 과연 투자 관련 지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최소한 정황적인 증거로 볼 수 있느냐 법원이 과연 이거를 그런 증거로 볼 수 있는지는 좀 법률적으로 보면 좀 의문이 되고요. 예. 일반인이 볼 때는 뭔가 코링크 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시점의 면에서 분명히 투자 당시가 아니라 사후 대처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뒤늦게 파악하고 나서 만약에 저런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 완전히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저는 그 지금 법적인 문제 그다음에 코링크 피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느냐 안 했느냐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어요. 정경심 교수가 물론
그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고 그렇지만 저희 여기 여러분들 다 언론 많이 알고 예. 있는데 저렇게 세부적으로 지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언론 대응 지식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2시 반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해야 되고 조중동 빼고 어디 보내야 되고 아니, 도대체 자꾸 조중동을 왜 빼는 거예요? 특정- 이해가 안 돼. 특정 언론에 누구랑 예. 인터뷰를 해야 되고 뭐 투자 약정 외에는 불법이니까 이거에도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이게 정경심 교수 뒤에 예. 그러니까 그때 조국 장관의 한창 청문회 준비 기간 중에 뒤에서 누군가가 이 언론 대응에 대해서 조력을 하고 있었던 세력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게 개인적으로 뭐 예. 정경심 교수와 굉장히 친해서 그리고 그 좋아서 혹은 뭐 용역을 통해서 이런 대응을 가르쳐줬다면 문제가 없지만 혹여 청문회 준비팀에서 진실과 다른 얘기를 언론에 배포하기 위해서 정경심 교수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그 대목이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법적인 문제 떠나서 누가 저렇게 코치를 했나. 예.